안녕하세요. 조선일보사의 스탠스는 세계 통제화를 위한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노무현 때 그 사망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발표한 그것이 조선일보사였잖아요. 근데 이번 그 사기라고 하는 그 사건, 김태우 사건을 보더라도 거기 등장하는 조선일보사의 영향력, 그 조선일보사 출신인 송승호, 이 사람이清华대 교수란 말이죠. 한국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김태우를 정치계와 언론계 뭐 이런 데 다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 소락의 전술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소수 인원이지만 그 어떤 당원을, 공산 당원을 그 어떤 조직에 침투시켜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소락의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술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원피스 한 조각, 뭐 하나의 세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만화로 또 이렇게 연재한 그런 게 일본 만화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일본 만화도 그렇고 만화로서 이 세상을 일종의 암시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원피스에 보면은 왼쪽은 문재인, 오른쪽은 김무성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사파를 이용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 원피스 하나의 세계라는 데서 보면은 천상금을 누구한테 납부를 하게 돼요. 천상에 있는 어떤 그 왕족한테. 그러면 그 가맹국들이 있는데 그 가맹국들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 작은 나라에 폭정이 일어나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한다 그래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 독극물이 막 그 마약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유통돼도 이 천상국에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떤 경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뭐 디지털화가 돼 있고 이런 걸 막 자랑하잖아요. 국뽕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집단주의에다가 또 권위주의 사회에다가 플러스 이게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추론하고 의견 교환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그런 생각 구조가 되지 않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땡땡이다. 그러면 그것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가장 적다고 합니다. OECD. 그러니까 OECD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분석력이 있다는 거죠. 인지를 해서 분석하는 그 능력을 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지금 경향성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좌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걸 보면 기본소득 추진하죠. 그런 것을 보자면 거기 카톨릭 대학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회랑 연관돼 있고요. 또 중앙대가 나와요. 그럼 문재인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당 대선 후보 중에 강력하다고 하는 그 이낙연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친중파고 호남세로서 중국 공산당을 따르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 친중적이 아닌 쪽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친일적인 데가 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일본의 동아일보 그
그 특파원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시사평론가도 있어요. 유튜버로서. 왜냐하면 현재 좌우 할 것 없이 모두 언론 장악돼 있고 전라도라고 하면 기분 나쁘신가요? 이 호남세가 주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친중적이다. 이런 말로 그 모든 정치세가 지금 아우러져 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홍석현과 김무성, 문재인 이렇게 실권자들이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것에 이제 홍석현이 거기 하나의 인물로서 얼굴마담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윤석열의 왼팔 오른팔이 모두 MB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블랙 코미디다. 이걸 보도한 것이 중앙일보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중앙 매스컴에서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객관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내세운 사람이 홍석현인데 말이죠. 윤석열의 왼팔 오른팔이 MB맨이다라고 그냥 슬쩍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MB맨으로 그 보수 쪽은 완전히 지금 장악당하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기 사건을 보자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뭐 무상급식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넥스트 아이라는 그런 어떤 중국계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화장품 판매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준석의 아버지가 거기 그 감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계 회사에 있는 사람이 이준석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화교 출신인지 아닌지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준석은 친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노무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 진출해서 공부를 잠깐 했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죠. 근데 이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김태우 이 사람도 이상하게 또 그 친중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세계화 세력이 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정 만들기 이런 것에 그 영남 지역의 그런 회장 그런 걸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김무성계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김무성계는 세계 단일화를 위해서 그 친중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홍석현도 그렇고 물론 돈도 홍석현은 이미 1,000억 원을 받았다는 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빅테크와 연결된 것이 또 홍석현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지금 현재 조선족이 폭증을 해가지고 근데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 중국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 또 조선족이 한국에 진출해서 폭증을 한 이 사건은 문재인 하에서 또 김무성계가 지금 밀어주는 그런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업자 김태우를 단순하게 사기범으로 막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단한 중국계의 로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후원금을 막 줬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후원금 내역을 까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김태우는 김무성에게 자기는 침묵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은 지금 김무성이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덮어질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무성은 잘 알다시피 조선일보와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김태우는 2019년도 5월 달에 김무성의 형과 소개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칭화대 교수인 송승호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019년 5월 달에 1억 5천만 원을 김태우한테 돈을 줬고 그 다음에 34회에 걸쳐서 86억 원 이상을 돈을 줬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이 오갔는데 내사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김태우가 말한 거기 건물에는 회사 사무실도 없고 일반 가정집만 덩그러니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여기 이제 가담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윤석열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윤석열 캠프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청탁금지법 하나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김태우는 언론계에도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언론사 발행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송승호와 더불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아시다시피 현직 부장검사가 연관돼 있고 포항 남부 경찰서장과도 연관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헤쳐 본다면 송승호를 파헤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국계 칭화대의 그 한국 캠퍼스에서 교수 자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수 그러더라고요. 웃기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중국 로비 그 소라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송승호였다는 것이죠. 김무성과의 연관성 그거는 물론이고요. 조선일보가 세계화, 세계 단일화를 추진하는 그런 언론사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뭐 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오간 것, 그것은 돈은 뭐 쉽게 벌고 그것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중국계의 그 로비 자금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김무성은 그 옥새 파동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와 갈등을 겪고 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옥새 파동 때문에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이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친박 좌장이었던 김무성은 비박계로 완전히 변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종시의 그 어떤 디자인을 바꾸는 일에 관여를 했을 때 그랬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이명박계와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김무성은 이명박과 굉장히 그 절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여옥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명박계로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언론에 그 전여옥이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윤석열 캠프를 띄워주면서 그런 일을 하죠. 그런 글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와는 완전히 그 대척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김무성을 보자면 재산도 많아요. 현금도 많아요. 근데 고양시에 전답이 많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근데 고양시 하면 또 심상정이잖아요. 그래서 김무성은 심상정과도 상당히 서로 교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심상정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정의 역할, 그 선관위의 역할 뭐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하지만 다 진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권력 구조 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김무성은 뭐 부산 쪽에 굉장히 그 관계가 깊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포항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포항에서 보냈고 또 포항과 연관관계가 깊은 그 이명박과 또 연결될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그 청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항 과메기와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또한 문재인과는 동창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현정은 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현정은과도 그 외삼촌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인지 원코리아 거기에 이름을 올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원코리아에는 SBS 아나운서들이 올라가 있는데 명단에 SBS의 사장은 또 하버드 쪽과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SBS는 상당히 세계 통제와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중동 모두가 지금 또 SBS까지 그 세계 단일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그 옵티머스 사건도 여기 슬쩍 나오는데 옵티머스 사건도 상당히 이상한 사건이었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린 그런 희대의 사기극 사건이었죠. 근데 뭐 돈 있는 사람의 돈을 걷어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뭐 마구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그 부패, 뭐 내로남불, 뭐 그런 부정부패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김태우라는 인물을 그 무죄 방면해줬다고 그래요. 문제 방면은 아니죠. 그때의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 형무소에서 끝내주는 일을 한 게 조국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 이혁진을 해외에 도피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이혁진이 임종석과 더불어 한양대 출신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조국과 연관되어서 어떤 해외 도피까지 시켜서 이 옵티머스를 덮는 그런 일을 조국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에 그 임종석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임종석은 한양대 출신으로서 김무성도 한양대 출신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 어떤 대북 관계와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하면 그 남한과 그 연결고리를 갖고 느슨한 연방제 DJ 또 이런 쪽으로 가게 할까 이런 것이 한국의 정치권의 하나의 아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김무성도 말씀드렸듯이 그 임종석과는 한양대 출신이라는 것에서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을 보자면 현재 원코리아를 추진하긴 하는데 이것이 친중 원코리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죠. 그래서 뭐 이것이 공산주의 쪽으로 한국을 변모시키자라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책을 이렇게 보자면.
그리고 이재명을 내세워서 뭐 그렇게 하는 것들 하며 모든 것이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내로남불, 이 정부 부동산 그 투기를 일부러 일으켜서 한국 정부의 그 채권 발행을 많이 한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그 좌우 상관없이 지금 원코리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핵심 인물의 송승호清华대 교수, 한국 내에 있는 교수.清华대 하면 그 여인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한국의 어떤 조직을 뿌려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에. 그래서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조중동을 쥐고 지금 이런 그 원코리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 사안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가 엉망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부동산 투기를 일부러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이 가용자금이 많은 극상중부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투기 자금으로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상층이 있고 중간층은 없고, 그리고 하위층은 자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김태우의 사기 행각에는 조폭 조직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뭐 호남세는 이상하게 또 조폭 조직이 많이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까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폭하면 조폭 조직을 가담시키는 게 중공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버닝썬 거기도 조폭 조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찰 조직, 조폭 조직도 그 신부님들 그런 게 나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사기 행각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안정성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고 있는데 오로지 코땡땡 하나로 지금 시위, 집회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물론 자신들이 이용하는 그 노조 조직에서는 그런 시위를 허용을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과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세세히 들어가고 있는 중공 중심의 원코리아 조직, 거기에는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일조한 검사 박영수 특검,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사기범 김태우와 연관돼 있다, 수사 착수, 3개월 후에 렌트비를 전달을 하면서 손을 털려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중심의 그런 어떤 원코리아를 위한 좌우 관계없는 이 조직, 조중동을 쥔 이 조직, 박영수 특검이 왜 박근혜를 그렇게 쪼아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친박 조직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비박 조직인 김무성, MB, 조중동 모두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 박영수, 이 사람 이 특검은 무려 문재인 하에서 그 박근혜를 몰아내는데 일조하고 드디어 4년 이상 있었던 그 검사직을 사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척점에 서로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어마무시한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를 통해서 한국의 조중동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버드 출신 그러면 세계 단일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현재 일어나는 그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을 그 between the lines라고 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금 진실 찾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